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12일 오전 안동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놀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긴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체육관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학생과 선생님들이 교문 밖으로 급히 대피해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12일 오전 9시 28분쯤 안동 강남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불이 났습니다. 펑 하는 폭발음이 나자 당시 체육관과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던 학생과 교직원 10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학교 관계자의 이야기는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학생들은 놀란 마음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불이 이렇게 연기 나더라고. 애들은 다 이렇게 병문을 통해서 그쪽으로도 하고 다 대피했지. 처음에 수업하고 있을 때 창문이 흔들렸어요. 창문이 흔들렸는데 갑자기 밖에 연기가 있고 그리고 갑자기 막 사람들이 뛰쳐나가는 소리 들려가지고 선생님이 나가봤더니 막 연기 있다고 그래가지고 빨리 우리도 나갔어요. 안동 강남초등학교는 며칠 전부터 체육관 지붕 방수와 외벽 균열 공사를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불은 공사 중에 토치램프 작업을 하다가 일어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교사 4명과 학생 2명 등 6명이 연기를 마셔 안동병원과 성소병원으로 3명씩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28대와 소방대원 200여 명 등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고 경찰과 보건소, 병원 등에서도 지원에 나섰습니다. 불은 체육관을 모두 태우고 오전 10시 55분쯤 1시간 반여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지난해 대구에서만 600여 명이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6배가 많은데도 예방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대구시는 최근 3년간 약 400억 원을 들여 교통사고 30% 줄이기 캠페인을 통해 꾸준히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여가고 있는데 말이죠. 권수경 기자입니다. 하루에 1.8명. 지난해 대구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삶을 마감한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대구 지역 자살자 수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엔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보다 6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전국보다 유독 30, 40대 자살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역 안전지수 보고서를 펴내며 30, 40대는 주로 경제적 문제로 극단적 선택을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재난 수준의 자살 문제에도 지자체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자살 예방 사업에 쓰는 예산은 전국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예산 대비 자살 예방 사업 비율은 0.008%에 불과합니다. 지난 2011년 자살 예방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와 지자체는 자살 위험에 처한 국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관행적으로 되고 있는 부분들이 대구시의 어떤 상황에 맞게 조금 개선돼야 될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광역자살예방센터도 그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평가할 시기라고 봅니다. 여러 부처가 같이 협의를 해서 이 사안이 대구시정의 중심 사안 중에 하나로 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살은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 속에서 더 세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해마다 1000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다녀가고 있는 경주. 하지만 천년의 긴 세월을 품고 있는 고대 국가 신라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든데요. 화려했던 나라, 신라의 명성을 국내외에 제대로 알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선경 기자입니다. 800여 년 동안 신라 시대 궁궐이 있던 곳 경주 월성. 하지만 화려했던 옛 시절이 무색하게 세월이 흐른 지금은 빈터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인근엔 동궁과 월지, 첨성대가 자리에 수많은 관광객들이 오가지만 이곳이 궁터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처음 들어봐요. 듣기로는 경주에는 있는 집만 허물고 땅만 파도 유물을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 뭐 유물이나 복원하고
유지하려면은 사람들의 관심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효대사와 요석공주가 만났던 곳으로 유명한 월정교. 최근 복원이 마무리되면서 신라의 옛 정치를 느끼려는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에 오는 관광객들 역시 월정교의 얽힌 역사를 알고 있는 경우는 찾아보기 드뭅니다. 대부분 관광 오는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내용보다는 유명하니까. 수천 년째 잠들어 있는 고대 국가 신라를 제대로 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지부진하기만 한 왕경 복원은 물론 문화재 연구 등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역사 교육을 위한 어떤 장소로 많이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그렇게 많지가 않죠. 건물의 복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당시 신라 사회를 체험하고 역사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공간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가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천년의 신라 역사를 품고 있는 경주. 잠들어 있는 나라 신라를 알리고 역사 문화 관광지로의 명성을 이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성경입니다. 물론 그동안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신라 왕궁 등을 복원하려는 움직임이 꾸준히 이어졌지만 재원 확보 등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몇 차례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왔는데요. 복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특별법이 마련됐습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1971년 경주 관광종합개발사업에서 2006년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으로 이어져 온 지금의 신라왕경 복원사업은 2025년까지 신라 8대 핵심 유적 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1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를 해결할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신라왕경 핵심 유적 복원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 3년 6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겁니다. 우리 경주 시민의 수건이기도 하고 그것이 앞으로 경주를 천연고도로 다시 이렇게 세우는 길입니다. 여기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했습니다. 신라왕경특별법은 정부와 지자체가 8개 신라왕경 복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월정교 복원회에 지지부진했던 월성, 황룡사, 동궁과 월지 등 나머지 7개 유적에 대한 복원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 단계로 월정교가 복원됐습니다. 월정교가 복원되고 지금 현재는 월성 해자 정비 재현 사업과 금관청 보존 전시공간 사업 그리고 황룡사와 월성을 복원하기 위한 지금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주시는 신라 왕경 복원 사업이 마무리되면 이탈리아 로마, 그리스 아테네 같은 세계적인 역사문화 관광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특별법 제정으로 신라 왕경 핵심 유적 복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신라 왕경지군의 동궁과 월지 복원 사업은 유네스코의 기준에 맞지 않아 사업이 중단된 상태인데요. 특별법이 효력을 발휘하더라도 한계가 드러날 전망입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신라왕경 핵심 유적 복원 사업. 법적인 근거와 재원이 부족해 그동안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습니다. 이미 복원된 월정교의 경우 청나라 다리를 본떴다는 논란이 일었고 동궁과 월지는 복원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유네스코가 세계유산 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 지침에 어긋난다며 복원 불가 의견을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세계유산 이행 지침에 의거해서 지금 현재 신라 왕경 핵심 유적 복원 정비 사업의 하나인 동궁과 월지 사업이 중단된 거,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은 특별법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이 왕경 사업이 앞으로 추진하는데 그 여러 가지 많은 그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죠. 철저한 보증 없이 통일 신라 시대의 모습을 함부로 복원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 가서 보고 조선시대 거 보고 그걸 미루어가지고 복원이라고 한 이름으로 짝퉁을 만들려고 하는 그게 안타깝다는 거야. 제대로 고정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가능성을 타진하고 가능하다라고 하는 결론이 내려질 때 이번 특별법에는 재원 조달 방안이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예산을 뒷받침할 수 있는 특별 회계 규정이 빠져 있어 연속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하겠느냐는 겁니다. 법안을 발의한 김석기 의원은 이에 대해 특별 회계 조항은 삭제됐지만 강제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이 복원 계획을 계속해서 수립해야 된다라고 강행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1차 5개년 계획부터 경주의 복원에 대한 핵심적인 요소부터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또 거기에 충분한 예산이 아울러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지금부터 해나가야 됩니다. 내년 12월부터 효력을 발휘할 신라환경 특별법.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세부 시행령이나 규칙안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중요한 과제로 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지역의 핫 이슈를 들여다보는 뉴스 인사이드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확 달라지는 아이 행복 대책입니다. 경상북도가 내년부터 달라질 경북형 아이 행복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결혼과 임신, 출산, 돌봄, 다자녀 등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 시책이 골고루 담겼습니다. 우선 청년들의 건강한 결혼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인 경우 전월세 임차 보증금 이자 1억 원 기준으로 2.9%를 3년간 지원합니다. 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을 대상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출산 후 1년까지 임산부를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최대 22개월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저학년에게만 집중된 돌봄 체계를 내년부터는 소득 기준 없이 영유아부터 초등 전학년으로 확대하고 세 자녀 이상 가정 우대 정책을 추진하는 등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도 앞장설 계획입니다. 경상북도가 마련한 이번 대책이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경북 화장품 클루앤코 수출길 활짝입니다. 경북 화장품 공동 브랜드인 클루앤코가 한류 바람을 타고 세계로 뻗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에서 열린 해외 바이어 수출 상담회에서 144건의 상담 실적을 올렸습니다. 인도와 중국, 베트남 기업가는 각각 10만 불씩 총 30만 불의 투자 거래가 현장에서 이뤄졌습니다. 지난 2017년 9월에 첫 선을 보인 클루앤코는 지역 중소 화장품 기업들의 국내외 판매 활성화를 하기 위해 공동 브랜드를 만들어졌는데요. 56개 지역 기업이 가입돼 있습니다. 2017년 11월 베트남 호찌민과 다낭 매장을 시작으로 올 5월에는 중국 인천 매장에 이어 지난달에는 태국 방콕에 판매장을 개소해 수출 판로를 넓히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입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경상북도 역시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한 기간인 12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미세먼지 대응 시책을 추진합니다. 특히 내년 3월까지 포항과 김천, 구미, 영주, 경산에 무인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단속할 계획입니다. 비상 저감 조치 발령 때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무더위 쉼터 가운데 공기청정기가 있는 2천여 곳을 미세먼지 쉼터로 운영합니다. 미세먼지 나쁨 정도를 색깔로 알려주는 신호등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는 겨울철에 더 심해진다고 하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 인사이드였습니다. 대구 동성로가 서울 명동과 같은 외국인 관광객 쇼핑 특구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12일 환급 서비스 기업들과 즉시 환급형 사후 면세점 확충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1월 말까지 즉시 환급형 사후 면세점 100곳이 더 늘어납니다. 이 면세점에는 건당 30만 원 미만으로 총 100만 원까지 매장에서 별도 환급 절차 없이 면세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현재 동성로 사후 면세점 특화거리엔 상점 87곳이 사후 면세점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대구시 내년도 국비 예산이 3조 1,330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올해보다 611억 원 정도 늘어난 금액입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옛 경북도청 후적지 매입을 위한 비용 500억 원과 경부선 도심 통과 구간 지하화 사업을 위한 사업 타당성 용역비 20억 원도 포함됐습니다. 또 물산업 유체성능센터 건립과 자율주행 융합기술 플랫폼 구축에도 각각 16억 원과 40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경상북도의 내년도 국비 예산은 올해보다 21% 늘어난 4조 4,664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주요 SOC 사업에는 중앙선 복선 전철화와 동해선 전철화 사업, 포항과 영덕을 잇는 고속도로 전설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세계유산 하회마을 방문객 센터를 만드는 데 22억 원, 포항국제 여객터미널을 짓는 데 63억 원 등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대구 시민의 소비생활 만족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2019 한국소비생활지표 조사 결과를 보면 대구 시민이 체감하는 종합소비생활 만족도는 76.8점으로 전국 평균보다 6.9점 높았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주거, 가구, 미용, 위생 등은 만족도 점수가 78점 이상으로 높은 반면 정보통신, 금융, 보험 분야는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어느 도서관이든 하나의 카드와 하나의 아이디로 자유롭게 대출하고 반납할 수 있게 됩니다. 대구시는 올해 중앙도서관을 포함해 시립도서관 10곳을 시작으로 2021년 초까지 구립 작은 도서관 등 모든 도서관의 회원 정보를 통합하는 통합 허브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하나의 회원증으로 통합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기존 도서관 회원도 통합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대구시는 시스템 작업으로 2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도서관 휴관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대구 자율형 사립고 2곳 모두 내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에 따르면 개성고는 320명 모집에 193명이 지원해 0.6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고 대건고는 320명 모집에 254명이 지원해 0.79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자사고와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결정하면서 그 영향으로 지원율이 낮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요일 우리 지역은 다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옷차림을 단단히 하는 등 추위에 대비하셔야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13일 금요일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은 영하 6도, 한낮 최고 기온은 6도가 예상됩니다. 경북 전 지역의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갑니다. 의성은 영하 10도, 봉화 영하 9도 등 매서운 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바람도 강해 체감 온도가 매우 낮겠습니다.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고 시설물이 동파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금요일 찾아왔던 추위는 주말 사이 잠시 물러가겠습니다. 월요일까지는 대체로 맑고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으로 무난하겠습니다. 화요일에는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